삼성전자가 올해 발표를 할 때 AI 솔루션 기술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있어서 기판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죠.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 메인 기판이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결국에 삼성도 CPO를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TSMC가 이런 개념도를 올해 발표를 했었죠. CP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리 배선 등 전자소자의 사용을 줄이고 광 모듈을 한 기판 위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2027년도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용시키는 반도체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보여준 이곳에도 CPO가 있었고 TSMC가 공개한 차세대 플랫폼에 실리콘 포토닉스가 있죠. CPO라는 것은 실리콘 포토닉스가 적용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를 전송해줄 광 모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접도와 성능은 높이되 광 손실을 줄일 수 있는 CPO 기술이 필요하고 CPO 기술은 2024년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2026년도에 초대형 클라우딩 서비스의 응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이상적인 광 모듈 패키징 CPO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패키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래의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SIC이라는 것은 주문형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 DSP라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고속 처리해주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옵틱스라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포토닉스 기술이 적용된 장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옵틱스, 광 모듈이 이 ASIC과 독립적이며 구리 케이블이나 광섬유를 통해 다른 저차 부품에 연결이 되다 보니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속 데이터 전송 중에 상당한 전력 소비와 신호 손실을 초래하게 됐고 이런 데이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 광 모듈의 전력 소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가 계속 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채널이 짧고 중간 변환이 적을수록 신호 무결성 문제를 관리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광학장치 옵틱스를 이 ASIC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 광학장치를 얼마나 가까이 통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전력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 기술을 광 모듈 패키징의 최첨단 기술인 CPO 공동 패키지 광학이라고 불리는 이 CPO를 삼성전자는 2027년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죠. CPO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2.5D CPO와 그 다음에 2.5D 칩넷 CPO가 있고 그 다음에 3D CPO가 있는데 2.5D CPO를 A형 CPO라고 하고 2.5D 칩넷 CPO를 B형 CPO라고 하고 3D CPO를 C형 CPO라고 합니다. 2.5D CPO와 2.5D 칩넷 CPO와 그리고 3D CPO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옵틱스가 거리가 가까워져서 통합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옵틱스라는 이 부분이 2.5D에서는 이렇게 별개로 존재를 하지만 3D CPO에서는 이렇게 통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SIC이라고 표시되는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와 광학장치 간의 이 거리가 얼마만큼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CPO 기술의 어떤 핵심이 되는데 현재 이 A형 CPO는 인텔과 시스코 이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A형 CPO는 인텔과 시스코가 지금 갔던 길이고 그리고 이 B형 칩넷 CPO는 브로드컴이 베일리 40라고 세 가지 스위치를 가미된 반도체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브로드컴과 인텔 시스코에서 2.5D CPO가 반영된 제품들 그리고 2.5D 칩넷 CPO가 반영 제품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3D CPO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궁극적인 기술은 이 3D CPO로 가야 되니까. 왜 자꾸 광 모듈 패키징인 이 CPO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차세대 전자 기술이 집접도라는 것은 한 개의 반도체 칩에 구성되어 있는 소자 수죠. 이 집접도를 제고할 수 있고
그리고 곡률 손실 축소를 통한 제품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데, 이 곡률이 또 뭐냐면 각 공정에 필요한 인원수, 그리고 공량이라는 거는 합계치와 곡률의 값을 곱한 총 인원수를 말하는데, 이 곡률 손실 축소를 인원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열 문제를 없앨 수 있고, 제품 크기도 축소할 수 있고, 속도도 8배 이상 향상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CPO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CPO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 데이터와 관련된, 뭐 에너지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무선 통신과 관련된, 뭐 그리고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PO 기술을 확보를 하려면 이 5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장치 설계 기술이 필요하고, 칩을 준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광학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나노미터 제조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이 CPO 기술은 미래 반도체에 가야 될 최종 종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리콘 포토닉스의 완성체,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가 중간 단계라고 하면 CPO의 최종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바로 광 반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 광학 장치 설계 기술, 칩 준비 기술, 광학 패키징 기술, 시스템 통합 기술, 나노 제조 기술,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TSMC는 CPO가 적용된 쿱이라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포토닉 다이 위에 전기 다이를 스택, 다이 간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를 낮게 함으로써 기존 스태킹 수법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CPO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서 TSMC의 핵심 공정인 이 코어워스, 이 패키지 공정에 이 CPO 공정을 지금 적용시키는 것을 2026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이 표현한 이 2027년 이후에 이 CPO가 이미 TSMC에서는 2026년도에 자신들의 최고의 패키지 기술인 코어워스 패키지에 통합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에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로 가야 된다는 거.